상대의 느닷없는 도발에 90년대식 응수에 성공하며 꼰대력을 2경기 연속 발휘한 지미 버틀러. 모두의 예상을 깨고 2연승에 성공한 마이애미가 자신들의 안방으로 보스턴을 불러들였습니다.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 홈 무패 기록 중인 것을 감안하면 벼랑 끝에 몰린 보스턴에겐 매우 절박한 경기였죠. 여유가 있던 마이애미가 케빈 러브의 연속 득점으로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가운데 보스턴은 지난 2차전의 역적이었던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이 득점을 신고하며 맞불을 놓습니다. 결국 보스턴은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겠죠. 2차전과 마찬가지로 버틀러의 초반 출발은 썩 매끄럽지 않았고 제일런 브라운의 야투 감각이 좋아 보이는 점은 1승이 다급한 보스턴의 큰 희망 요소였지만 마이애미는 언드래프트 선수들의 득점 지원으로 보스턴과의 득점 대결에서 딱히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쿼터 4분경 템포를 끌어올린 마이애미의 공격을 맥스 스트러스가 속공 3점으로 마무리한 장면은 많은 홈팬들을 흥분시키기 충분했죠. 살아나나 싶던 테이텀의 기복은 다시 시작되었고 시리즈 내내 활약이 좋던 케일런 마틴은 외곽 지원에 이어 속공까지 마무리하며 오늘도 신스틸러 역할을 해줍니다. 순식간에 10점 차의 열세를 내준 보스턴은 1쿼터부터 오펜스 파울에 대한 챌린지를 신청하며 매우 빠른 타이밍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보스턴으로선 다행히 판정이 번복되긴 했으나 그들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나온 던컨 로빈슨의 놀라운 돌파로 시작된 2쿼터. 1쿼터 출발이 좋지 않았던 보스턴 또한 다시 선발로 들어온 화이트의 3점으로 응수했으나 아데바요와 로빈슨의 좋은 호흡이 또 하나의 득점을 만듭니다. 보스턴으로선 테이텀의 꾸준한 활약이 필요했지만 그의 슛감은 여전히 기복이 있어 보였고 마이애미는 특전 선수에게 공격을 의존하지 않으며 다급한 보스턴을 상대로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특히 쿼터 7분경 로빈슨과 아데바요가 합작한 엘리웁 플레이는 오늘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손색 없었죠. 3점 원툴로 알려진 로빈슨이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로빈슨의 돌파에 이은 킥아웃 패스는 마틴의 3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러자 벤치에서 미소를 짓는 지미 버틀러. 에이스가 쉬고 있음에도 홈팀의 리드폭은 14점으로 벌어집니다. 보스턴 입장에선 충격과 공포의 양상이었고 흐름을 장악한 마이애미는 아데바요의 화끈한 드라이빙 덩크에 이어 던컨 로빈슨의 트랜지션 3점까지 보탭니다. 따라가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보스턴은 턴오버는 물론 단조로운 1대1 공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고 설상가상 마커스 스마트는 쓸데없는 오펜스 파울까지 저지릅니다. 하필 상대는 차징 유도의 달인 카일 라울이었고 이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플레이였죠. 이 와중에 충분히 쉬고 나온 버틀러는 여유있게 자유투를 뜯어내며 중대장의 품격을 한 차례 선보입니다. 보스턴은 윌리엄스 3세의 풋백 득점으로 간신히 따라가 봤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던 스마트가 테크니컬 파울을 범합니다. 말 그대로 가지가지하고 있는 스마트네요. 2번 시드와 8번 시드의 대결이 맞나 싶은 가운데 마이애미 선수들의 이타적인 볼 흐름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나마 보스턴은 아데바요가 빠진 틈을 이용해봤고 마이애미가 해왔던 패스게임을 선보이며 어렵게나마 추격합니다. 패닉에 빠졌던 보스턴에게 아직 남은 시간은 풍부한 시점. 이후 보스턴은 버틀러에 대한 더블팀 수비를 성공시키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나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버틀러가 곧바로 엔드원 플레이를 만듭니다. 이 장면의 희생양은 공교롭게도 그랜트 윌리엄스였죠. 이번 시리즈 의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윌리엄스네요. 조금이라도 더 따라붙어야 하는 보스턴은 브라운의 에어볼과 테이텀의 아쉬운 속공 전개가 겹치고 말았고 전반전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마이애미의 15점 우세로 종료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마이애미의 수입승도 가능해 보이네요. 버틀러를 비교적 잘 막았음에도 큰 열세에 놓인 보스턴은 이 쿼터에 꽤나 실망스러웠던 스마트가 투지 있는 엔드원을 만들며 처져있던 팀 분위기를 깨우려 했지만 지미 버틀러가 곧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데릭 화이트가 수비를 못했다고 보긴 어려웠고 이후에도 버틀러의 영리한 플레이는 동료들의 3점으로 이어집니다. 보스턴의 더블팀 수비가 오히려 악재를 부르는 가운데 멘탈이 무너진 스마트는 다소 위험한 팔동작까지 취합니다. 보스턴으로선 다행히 이 장면이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 일반 파울로 선언되긴 했으나 또 다른 베테랑 알 호퍼드마저 오펜스 파울을 저질렀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한 건 마이애미였습니다.
그리고 쿼터 9분경 스마트의 어정쩡한 공격에 이어 나온 빈센트의 트랜지션 3점은 23점 차의 간격을 만듭니다. 이 시점 더 이상 마이애미는 8번 시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1차전 호포드가 한 타임아웃 세레모니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버틀러는 그대로 세레모니로 갚아주며 조던스러운 쪼잔함을 보여주었죠. 상대의 도발을 기억했다가 시전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조던이네요. 이제 승리는커녕 가비지를 걱정해야 하는 보스턴은 속공 수비마저 전혀 되지 않으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승패를 떠나 너무나 실망스러운 장면이었고 보스턴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팀의 자격이 없어 보였죠. 이쯤 되면 이 선수의 재평가가 시급해 보이네요. 원정팀의 버틀러에 대한 더블팀 수비는 별 효과가 없었고 30점의 열세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텀과 브라운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진 그들의 공격은 성의 없어 보였죠. 간만에 만든 오픈 찬스마저 테이텀이 놓치는 상황. 이래가지곤 하루 종일 경기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스턴 선수들의 표정이 구겨진 반면 마이애미 레전드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고 차갑게 식은 보스턴에게 해결사는 존재하지 않았죠. 3쿼터 종료 시점 마이애미의 리드폭은 30점. 과연 누가 이런 양상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승패를 직감한 보스턴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주전들이 대부분 벤치로 들어간 4쿼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패배하더라도 시즌이 종료되지 않는 보스턴은 승부와 별개로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했으나 마이애미 언드래프트 선수들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잔인한 홈팀은 3점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었죠. 오늘만큼은 버틀러가 경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 마이애미는 언드래프트 선수들이 81점을 합작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던 NBA 기록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종료 3분 전 승리를 확신한 마이애미 관중들이 하슬렘을 원한다는 챈트를 외치는데요. 어차피 끝난 경기에서 곧 떠날 선수를 보고 싶다는 의미였지만 아쉽게도 유도니스 하슬렘의 출전은 불발되었고 경기는 마이애미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료됩니다. 2연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스턴의 시리즈 승리 확률을 높게 치기도 했던 일부 전문가들. 마이애미는 무명 선수들의 고른 득점을 통해 그들을 뻘쭘하게 만들었고 파이널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이제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던 8번 시대의 파이널 입성. 이제 그것은 기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